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예, 성장주의 탈을 쓴 뻥카인지 아니면 찐 성장주인지 아니면 공부하여 보다 보면 이게 시클리컬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블루칩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캔슬림이라는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을 통해서 판별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인데요.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반인이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영진 프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기업탐정 채슬리 수강을 하고 계시고 그 전에도 시즌 1도 수강을 하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6개월 이상 공부를 하셨는데 네이버를 분석을 한번 해보셨네요. 예. 네, 혹시 뭐 이쪽 네이버나 이런 쪽 근무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네, 이쪽 종사랑은 아예 거리가 멀고 예. 실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네이버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네이버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네이버가 사실 지금 52주 신고가가 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박세희 전무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네이버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기업탐정 채슬리 1기에서 수강을 하면서 4주차 수업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엔비디아 기업 분석을 하면서 그 Q&A 시간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지금의 엔비디아 주가를 이제 만들어 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님께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있으면 한국에는 어떤 쌍둥이 기업이 있을 것인가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한국에는 네이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핵심 우량 기업의 투자 전략은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고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 즉 주가가 박앤세일일 때 사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네이버가 23년 연말로 가면은 52주 신고가 기업의 반열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인가 하면서 이제 좌우에 한 번씩 여쭤보셨는데 모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영감을 받아서 엔비디아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에 따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한국의 네이버도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한다면 당연히 올라가 있지 않을까 연말에는. 그때부터 네이버를 공부를 하고 실제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걸 또 몸소 실천을 하시기 위해서 네이버를 또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또 해보셨네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그래? 그럴싸하게 들린다고 해서 덥석 주식을 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캔슬림 전략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기업 분석과 캔슬림 항목별로 점수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셨네요. 예, 맞습니다. 되게 기대가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성장주를 매매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투자 시점인데요. 성장 모멘텀이 생겼을 때는 52주 신고가가 났을 때도 쫓아서라도 사야 되고요. 네이버가 성장주인지 아닌지는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경기와 무관하게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 불가 네이버 말고 지금 당장 뭔가 할 수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고퀄리티 블루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고퀄리티 블루칩이 주식시장에서는 하나의 핵심 우량기업이고 이 핵심 우량기업의 투자의 방법은 빠질 때 사는 거예요, 사실. 모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쌀 때 모아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모멘텀 생겼을 때 막 쫓아가고 하고는 투자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지금 나진 않았지만 저는 난다고 보거든요.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뭐 1, 2년 안에 정고점을 또 돌파도 할 수도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네이버와 어떤 지금 새로운 모멘텀 같은 게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이버 이영진 프로님
분석 시작해 주세요. 예. 그 네이버는요, 2023년 9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33조 8,761억 원이었습니다. 네. 2023년 이제 9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52주 최고가는 24만 1,500원이었고 52주 최고가는 1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는 20만 1,000원이었고요. 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이제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4만 1,500원이 52주로서는 최고가다, 그죠? 예. 예. 52주 신고가가 나려면 최소한 이 가격은 넘어서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33조, 시총은 딱 33조 지금 보면 되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 계속 해볼까요? 그 여기 이제 자료에는 제가 넣긴 했는데 이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저는 차트 긴 흐름에서의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쭉 봐왔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이제 1년 이동 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이루는 모습이 확인됐었고요. 이 당시에는 최고가가 이제 34만 7천 원까지, 그리고 21년 초에는 46만 5천 원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으로 이때 네이버가 그 광고 시장에서 완벽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상파보다 더 많은 광고 수익이 일어나면서 이런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1년부터 이제 23년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추세 하락이 시작이 되면서 1년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한번 이제 그 1년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갔다가도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1년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마무리 짓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주목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차트 흐름상 이제 역배열을 마무리하고 추세 반전하는 모습이 이제 발생이 됐고, 23년 8월부터는 이제 224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21년까지는 미국은 빵이었고, 그죠? 우리나라도 이 네카오로 해서 사실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다가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뭐 다 빠졌잖아요. 예, 실제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75% 이상 빠지고, 네이버도 전 고점이 46만 5천 원이었네요. 예. 46만 5천 원이 15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는데, 아쉬운 거는 페이스북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넷플릭스도 많이 올라왔는데 네이버는 밑에서 15만 5천 원 찍고 24만 원 갔다가 지금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게 좀 아쉬운데, 최근에 분기 실적 보면 1Q, 2Q 다 좋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이영진 프로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예. 일단 네이버의 기업 기호는 이제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네이버 증권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누구도 이제 방문할 수 없을 정도로 네이버는 국내에서 1위 포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제 광고 쇼핑, 디지털, 간편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공공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비롯한 다양한 IT 인프라 및 기업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웹툰, 스노우, 네이버 제트 등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줄에서 더 이제 딱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부분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이퍼 클로바 X를 출시했음. 이 한 줄에 저는 이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는 되게 걱정했었어요. 네이버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가. 근데 이런 LLM 예, 그런 기반의 AI가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죠? 아니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셨듯이 광고 시장에 네이버가 아까 지상파 뭐 다 합쳐서도 네이버가 더 많다 하셨잖아요. 이 광고 시장을 뺏기냐 안 뺏기느냐, 그게 가장 큰 핵심 부분인데, 이 챗GPT나 이런 AI 분야에서 만약에 뒤처지면 그 시장을 다 뺏기게 되니까, 그죠?
근데 요 부분을 출시했고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써보지 못했어요.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핵심이면 한번 써보셔야 되는데. 챗 GPT 유료도 한번 써보시고 빙챗도 해보시고 바드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잠재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최상무님은 유료 버전까지 다 해봤거든요. 우리 다 이 체험해 보시는 우리 최상무님의 총평 한번 들어보죠. 총평이요? 챗 GPT 유료가 네. 아무래도 제일 좋습니다. 가면 20불인가요? 25불인데 월마다 환율 적용해서 3만 원씩 빠져나가더라고요. 와. 예. 큰 돈 쓰시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써보다 보면은 월에 3만 원 가치 이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모르는 거를 그냥 막 질문을 해도 굉장히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네. 더 상세한 거는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 맥락을 이해해요. 사람처럼. 만약 A라는 거를 좀 길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는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답을 해요. 그리고 번역 같은 경우도 이거 번역해줘 하고 번역문을 받으면 그리고 이제 또 영문을 또 다른 걸 하면 굳이 번역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번역을 해줘요. 그리고 그 번역의 어떤 퀄리티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만 딱 보면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바드하고 다른 그 네이버 하이버 클로버 X 요렇게 다 비교를 해보거든요. 같은 질문으로 해보고 번역도 해보고 하면은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클로버 X는 유료 버전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법령으로 베타 버전? 베타 버전 나와 있고요. 유료는 아직 시작 안 했나요? 예, 시작 안 했습니다. 챗GPT도 무료 버전 써보면 21년 전 자료만 나오고 좀 허접하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챗GPT가 원래 21년 7월인가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2년 1월까지 업데이트돼 있습니다. 무료 버전도요? 무료 버전은 모르겠는데 유료 버전은 그렇게 유료 버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왜 항상 21년에 머물러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점점 더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유료 버전인데도 지금 시간이 작년 챗GPT 나온 지 지금 거의 10개월 됐잖아요. 근데 21년인데 지금 22년 초까지 22년 초요. 계속 이렇게 타임 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그만큼 이제 그 여러 좀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된대요. 엄청난 양의 그 GPU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투입하고 그 업그레이드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챗GPT는 최근에 읽어봐도 오늘 아침 뉴스만 봐도 챗GPT도 이제 음성으로 묻고 답하는 걸 곧 조만간 또 그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느낌인데 우리 이영진 프로님한테는 이걸 안 써보셨다고 하니까 하이퍼 클로바는 어느 정도 지금 진화하고 있는지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10년만 어렸어도 관심 있었을 텐데. 일단 뭐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올려놓으셨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예전에 그 SM에서 소녀시대 나왔을 때 소녀시대 나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이름도 하나하나 다 모르면서 투자를 하냐. 근데 그때 저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탑티어였다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 생기면 앞으로 매출 성장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때 시총 3천억에 질러가지고 8,500을 팔아먹었는데 그때 소녀시대가 몇 명이었어요? 아마 9명. 9명? 그러니까 9명에 요즘도 탤런트로 활동하고 있는 누구 있죠? 태연도 예능 많이 나오고요. 태연. 유나는 배우 활동하고. 유나. 네. 뭐 그렇게 있었는데 저 이름 다 못 외우거든. 근데 그때 저희 회사에 제 고참이
9명 이름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지 이러더라고. 그럴 필요까지 있냐?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 이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콜린 파월 의장이 네, 중요한 의사 결정할 때 40%도 모르면서 결정하지 말고 40에서 70. 근데 100까지 알고 나서 내가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하면 또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40에서 70.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도 그 40에서 70이 뭘까? 그게 캔슬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네이버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뭔가? 이거는 40에서 70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이 활용을 하고 써봐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일단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네이버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제 사업 분야가 총 5개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업 보고서를 이제 보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서치 플랫폼 이게 저희한테 너무나 익숙한 전 핸드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일단 바탕화면에서 익스플로러 들어가면 네이버가 뜨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과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거기에서 열심히 검색을 하면 이제 수익으로 아마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분야입니다. 네. 이쪽 서치 플랫폼이 영업이익에서도 37.6%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일 큰 것 같다, 그죠? 1조 7,6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가장 큰 캐시카우 서치 플랫폼이 캐시카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는 이제 커머스 광고. 저희가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원체 많이 입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광고도 하고 저도 이제 네이버에 그 멤버십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4,500원 내고 하는. 그건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멤버십 매출이 이제 두 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6.4% 정도 커머스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핀테크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네이버 포인트를 삼성페이에 연동을 해서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이제 결제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거 역시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왕 이사님도 이 4,900원 회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한 번 쓰면은 이거 못 빠져나와요. 그래요? 이게 그 뭐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저희가 네이버에서 뭔가를 주문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이거를 썼을 때 하고 이거를 쓰지 않았을 때의 포인트 적립률이 엄청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네이버 페이로 받거든요. 네. 그걸 네이버 네. 페이. 예. 네. 그럼 그걸 돈처럼 또 쓸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거를 온라인 상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예. 이제 삼성페이와 결합이 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다 쓸 수 있습니다. 최성무님 쓰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쇼핑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맨날 일만 와이프합니다. 쇼핑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그 피터 린치처럼 집에 가서 좀 많이 물어보세요. 한 가지 더 이제 그 네이버 포인트가 정말 대단한 게 각종 다양한 쓰기에 쌓이는 포인트들을요 다 네이버 포인트로 전환이 또 가능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다수의 그 언급할 수 없는 많은 기업들의 포인트가 다 네이버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네이버 포인트로 모인 것들을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그 안에 그러면 전자상거래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요 커머스 안에.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업부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제 이 컨텐츠 안에는 창작자와 이제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제 창작을 하고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생태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웹툰, 예, 웹툰이 웹툰. 있고 웹소설이 있고 네. 뮤직, 스노우, 이제 제페토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네이버 웹툰이 1등이고 카카오 웹툰도 있죠? 예. 네, 아무래도 더 많은 다작을 하고 영화나 드라마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네이버 웹툰이 많다 보니까 이쪽 역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핵심 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콘텐츠 부분이 또 있네요. 오히려 이 콘텐츠 부분이 핀테크보다 영업이익의 비중이 약 3.7% 정도 더 높습니다. 핀테크는 이제 14% 정도인데 예. 콘텐츠 부분에서 이제 17.7%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콘텐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인데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이제 하드웨어 매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에 이제 클로바
클로바가 들어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랑 클로바 X랑 결합이 돼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군요. 이 클라우드 안에 이제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영업 그 매출 비중이 4.2% 정도로 좀 낮은 비중이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확장이 된다면 충분히 네이버라는 기업도 성장주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좀 전에 4.2% 서치 플랫폼은 37.6% 요 숫자가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입니까? 아니면 매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예, 영업수익. 예,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서치 플랫폼이 37.6 제일 크고 커머스는 뒷장에 있습니다. 그게 뒷장에 있어요. 예, 제가 사업 보고서 보고 뒷장 영업수익을 아니면 영업 수익이라고 여기 위에 적혀 있네요. 요 표에 매출액. 그대로 돼 있네요. 맞아요. 네. 매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업 보고서 그대로 갖고 와서 영업수익을 매출을 영업수익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서비스별 영업 수익으로 돼 있고 여기 표에 보니까 서치 플랫폼 37.6, 커머스 26.4, 핀테크가 14, 콘텐츠가 17.7로 말씀하신 대로 더 높네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4.2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게 매출액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요. 1년에 거의 한 10조 정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영업수익이 한 반기에 4.6조 정도가 나왔으면은 이게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챗 GPT 이후에 AI와 관련해서 하나의 이제 테마를 넘어서 주도주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AI 생태계 형성을 준비하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뉴 마켓으로 이제 형성되어 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와 같은 회사를 찾는다면 단연 저는 이제 네이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개요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이버는 AI 부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 하이퍼 클로바를 출시를 예고하였고 23년 8월 24일 날은 하이퍼 클로바 뉴스 하나만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세가 동시에 이제 일어나면서 그날 하루 9%나 상승하는 저력을 만들 정도로 충분한 이제 재료이자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즉 외국인과 기관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에 아주 관심이 많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날 기사도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 클로바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사실 뭐 게임 회사들 보면 뭐 게임이 나온다 안 나온다 했다고 미뤄지는 경우도 많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CPU 나온다 했다가 미뤄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퍼클로바가 나온다 했다가 한번 미뤄지긴 했었어요.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8월 24일쯤 발표를 한다라고 했지만 혹시 이번에도 미뤄지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저도 걱정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시가 됐고 내용들 보니까 굉장한 자신감과 좋은 제품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그 안 써보셨다고 해가지고 계속 질문이 막혀요. 제가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8월 24일 날 올라왔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챗GPT한테 시장을 안 뺏기려면 우리가 구글하고 네이버 검색을 하다 보면 결국 국내 시장은 네이버 검색이 훨씬 데이터가 많으니까 결국은 네이버 쓴다. 구글 안 쓰듯이 네이버 쓴다. 국내 경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AI도 챗GPT보다는 확실히 네이버가 더 우월하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는 소비자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수연 사장이 그때 얘기하기로는 2월 달에 얘기했던 게 네이버가 한글 데이터가 6,400배나 더 많습니다. 딱 그 한마디에서는 그러면 챗GPT도 한국형 챗GPT는 네이버가 그냥 독점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최상무님이 아주 좀 그렇게 챗GPT에 비해서는 좀 별로다. 예, 근데 지금은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리소스를 더 투입하고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계속해서 경쟁하는 구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채슬리 투자자문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챗GPT랑 네. 하이퍼클로바랑 네. 네, 채슬리 투자자문은 어떤 회사입니까? 예. 그거 한번 해보셨죠? 그거까지는 최근에는 안 했었어요. 옛날에는 네. 했었었는데. 그런데 챗GPT는 22년 1월까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린 거는 예. 그 전으로 올리긴 올렸어요. 예. 챗GPT에 나오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었던 게 21년도에 영업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 그 챗GPT 이후에 빙채트가 나왔잖아요. 예, 빙채트가 이제 빙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거 검색하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좀 이제 불안전한 예. 내용도 좀 있었고요. 이번에 그 네이버에서도 클로버 X 이후에 Q라고 새로 출시를 했어요. 검색 기반으로. 그걸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짤막하긴 한데 그래도 데이터가 뭐 그래도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Q라고. 예, 네, 본 최근에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 클로버 X의 방금 Q 얘기도 나왔는데 일정상에 혹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벤트가 앞으로 나옵니까? 네, 다음 달 10월에요. 네. 그 하이퍼 스케일 AI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에 하이퍼 클로바 X 모델이 탑재된 버전이 공식 출시가 된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 거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AI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요? 네. 그 이런 게 있어요? 방금요, 저분님 제가 클로바 X에다가 채슬리 투자자문은 뭐 하는 곳인가요? 하고 제가 네. 써봤거든요. 네. 여기 채슬리 투자자문은 금융투자자문사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네. 2021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대표는 박세익 대표입니다. 오, 이렇게 나오네요.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왔네요. 이게 하이퍼클로바의 답변이군요. 답변이에요. 그러면 25불 월 3만 원을 내고 있는 챗GPT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도 해봤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2년 1월 데이터까지만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1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시점까지 채슬리 투자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기록은 제 데이터베이스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나 다른 질문으로 다가와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은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쓰겠네요. 그런 게 네, 그뭐 25분이나 내고 그걸 쓰고 있으십니까? 네이버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승인데. 네. 그러게요.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챗GPT가 한글 데이터에서는 아주 많이 뒤처진다. 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비교를 잘 해본 것 같다, 그죠? 예. 네, 이게 소비자 제품은 실제로 써보면 되니까. 한글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실히 최수연 사장의 자신감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깔끔하게 네이버 승으로 하고, 그리고 네이버에 또 주목해야 하는 이유 3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콘텐츠 부분에서 웹툰 부분이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제 K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모으는 이슈 메이커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네이버 웹툰의 지금 우리 학교는 여신강림, 스위트홈, 유미의 세포들 이런 여러 장르를 이제 넘어들면서 세계인들의 이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인기 많은 네이버 웹툰이 원작이 돼서 넷플릭스 등의 OTT를 통해서 드라마로 영화가 제작되고 화제성도 단연 1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 서비스는 해외 점유율을 기반으로 24년도에 내년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 상장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내년이네요. 예, 24년.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네요. 예, 쿠팡 다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상장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네이버는 이제 경쟁사와 다르게 한국에서 네이버 자회사들이 따로 분리돼 가지고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네. 통해서 이제 상장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미국 나스닥 상장을 결정한 게 아닌가. 이제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네이버의 서비스 중에 아까 스노우 이런 거 있잖아요. 컨텐츠 부분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스노우를 구글인가 어디서 팔라고 했었잖아요. 4, 5년 전에. 근데 뭐 매각을 안 하긴 했었는데 네이버 웹툰 같은 거를 나스닥에 상장시켜 놓고 M&A 해가지고 팔아먹어도 돼요, 사실은. 어쨌든 큰 이벤트가 하나 있네요. 예. 우리나라도 지주사가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상장하면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봤지만 일단은 이 정도 시총 가치를 받는 자회사가 있었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나스닥 한국 시장에 상장 안 하고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환원율이 30%로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기업은 60에서 100%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우리나라 기업은 30%밖에 인정 못하고 거의 70% 디스카운트 받잖아요. 예. LG화학이 갖고 있나 LG엔솔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나스닥에 상장을 되면 주주 환원율이 60에서 100%가 되면 그러면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 웹툰이 상장되면 어느 정도의 시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시죠?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 실력이 아직 안 돼서 그러면 아까 그 영업 수익을 다시 돌아가 가지고 네이버 웹툰이 속해 있는 게 컨텐츠다 그죠? 예. 이 컨텐츠에서 네이버 웹툰을 어떻게 좀 발라낼 수 있으면 좋은데 발라내기가 좀 힘들겠죠. 웹소설 있고 뮤직 있고 스노우 제페토 다 있으니까 제페토 이게 저거잖아요. 메타버스. 예, 맞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나 이쪽은 수익이 아마 안 날 건데 아직은 안 그죠? 날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네이버 웹툰도 아직 이익을 못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이버 웹툰도 아직 수익은 안 나는군요. 그냥 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아까 이게 8,300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8,300억. 8,300억. 8,317억. 일단 고성장 기업인 경우에는 매출로 PSR로도 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 웹툰의 가치는 나중에 이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지금은 우리도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니까 아마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나스닥에 상장이 될지도 불확실하고 상장된다 했을 때 도대체 이게 얼마 가치를 받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회사 상장이 구체화되고 주관사 정해지고 종목과 밴드가 얼마에 정해졌다 했을 때 주가가 한번 빵 뛰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누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나스닥 상장권이 있고 또 있습니까? 예. 근데 이 네이버 웹툰이 이제 화제성이 많은 반면에 이제 야기자 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인종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다루는 부분이 세계인들한테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참교육이라는 웹툰이 네. 있었는데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면서 네. 장기 휴지에 돌입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래요? 좀 고발 고소 쪽으로 이어지면은 나스닥에 웹툰 관련된 게 이제 상장하는 것도 조금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어서 네. 아무래도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그런 자세와 또 자체 모니터링이 더 강화가 돼야 이런 리스크들이 좀 감면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부분도 저희가 좀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넷플릭스나 미국에 상장이 돼 있던 영화 체인 있잖아요. AMC 등등. 그런 영화들에 보면 인종차별 문제 아니면 섹시스트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거리가 논란이 되는 그런 영상물이 많이 이렇게 영화도 되고 했지만 그 플랫폼 기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아마 큰 문제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네이버 웹툰이 옛날부터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이 한글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됩니까?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그 정식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또 미리 접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참교육 같은 경우도 정식으로 오픈되기 전에 이미 번역이 돼서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이 먼저 봤다. 보고 이제 이슈가 됐다.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예. 박성구 프로도 네이버 웹툰 본 적 있나요? 좀 만화를 안 보고 5%는 가끔 봅니다. 가끔? 네. 그러면 우리가 영화도 밑에 자막이 나오듯이 그러면 네이버 웹툰도 그렇게 한글 이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영어 자막으로 바뀌고 그런가요? 저희가 일본 만화책 같은 경우 번역돼서 보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슬램덩크라거나 그런 유명한 거. 그런 것처럼 웹툰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대사가 바뀌어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긴 슬램덩크라든지 드래곤볼? 네. 그런 거 다 그러네요. 번역해서 다 봤네. 드래곤볼은 너무 옛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